자,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필터입니다. 필터는 자동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가 있어요. 필터는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에 데이터만 보이도록 하겠다. 다른 말로 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안 보겠다 이런 얘기 쉽게 말해서. 그럼 필터를 왜 할까요? 거래 내역을 봤더니 너무 많은 거야. 자, 무작정 따라하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기출공의에 나와 있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자, 먼저 좀 볼게요.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여기 있다. 15년 이상인 사람 1명,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5개, 5개 있네. 그렇죠? 눈으로 5개 있다는 거는 제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5 봤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여기 직장인들이 회사에 5,000명이 있어요. 5,000명. 근데 5,000명 중에서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의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여기도 한 명이 있고 저 내려가서 또 한 명이 있고 저 밑에도 또 한 명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걸 걸러보자 이거지. 자, 걸르는 거는 단순해요. 요 안에다 클릭만 해놓고 아무데나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깔때기 형태의 필터만 누르시면 끝. 그럼 여기에 펼치 목록 아이콘이 생기죠? 요거 화살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뭐라고 했죠? 15년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15년 이상인 거를 고르려니까 또 많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 필터가 또 있어요. 옆에 위에. 여기 가서 크거나 같음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음 눌러서 15 쓰고 엔터 눌러주면 돼요. 확인. 그럼 15년 이상인 것만 쫙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숨기는 겁니다. 제가 국민카드, BC카드, 뭐 농협카드 종류별로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시트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보면 어려우니까 하나의 시트에다 통일을 시켜야지. 그러면 국민카드만 봐라. 그럼 국민카드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날짜별로?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국민카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하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사람만 봤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지우기가 있네. 위에 빨갛게 누르면 다시 다 나와요. 자, 이번엔 부서명에 가서요. 부서명에 가서 영업부 것만 볼까? 인사부, 회계부 빼고 영업부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영업부. 그 영업부 것만 나왔네. 다시 부서명에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깔때기 그림이 생겨 있지 않습니까? 걸렀다는 얘기잖아요. 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부서명이 영업부라고 나타날 겁니다. 이때 클릭하셔가지고 요 필터 해제를 누르시면 여기 있는 지우기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필터 해제를 누르면 또 다시 다 나오고.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인사부 중에서 인사부는 2명밖에 없다. 그럼 다시 회계부만 선택해볼까? 회계부. 그 직책에 가서 과장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만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계부 과장님들 것만 걸러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근속기간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을 뭐 20 썼단 말이에요. 20 그랬더니 20년 이상 되신 분은 없네. 회계부 과장 중에서 20년 이상 된 사람은 없어. 망했네. 근데 지금 부서명도 하나 걸렸고 직책도 걸렸고 근속기간도 걸렸죠. 이때 일일이 가서 필터 해제 여기 필터 해제 이렇게 누르시기 귀찮으시면 그냥 지우기 한 방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 필터 안 할래 그러면 안 하니까 다 나오겠지. 조건을 한꺼번에 지우는 게 지우기. 이렇게. 필터 문제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영역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 필터, 깔때기 모양의 필터를 누르시면 일단 해결이 돼요. 이건 자동 필터입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고급 필터가 나오는데, 자동 필터는 필기에도 그래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고, 몰라. 실기시험에 자동 필터가 나오면 또 땡큐겠지만,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조건대로 볼게요. 근속기간이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음 15. 그럼 15년 이상인 사람만 걸러냈죠? 그 다음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걸러내야 되니까 퇴직금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서 작거나 같음 이하니까 그리고 5만 5만이야? 4만이야? 5만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 달랑 나왔네? 김지혁 과장 한 사람 나왔죠? 그렇죠? 요게 걸러진 거예요. 요대로 제출을 해야지 필터를 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안 푼 거랑 똑같은 거지. 요대로 두셔야 돼요. 요대로. 예. 자, 자동 필터는요. 자동 필터는 항목이 서로 다를 때 여기 지금 아까 직책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였잖아요. 예. 다를 때 AND 조건만 가능하다. 오화 조건은 불가하다. 무슨 얘기냐? 아까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이랬잖아요. 지금 문제가 조건이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에 이상이거나 얘는 해결이 되는데 이상이고 그랬잖아요. 이상이고 이게 AND 조건이란 얘기예요. 이거이면서 저거인 거. 근데 이거나 그러면 오화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라는 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거나 이 조건에 따라서 자동 필터, 고급 필터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필기 시험에서는 이 자동 필터에서는 항목이 서로 다를 때 오화 조건도 가능하다. 그러면 땡! 틀린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15년 이상인 것만 걸러냈잖아요. 그렇죠? 그 15년 이상인 것만 딱 남았잖아. 나머지는 다 사라졌잖아요. 퇴직금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거를 조건을 바꿔서 퇴직금에서 5만원 이하를 먼저 걸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5만원 이하를 걸르면 근속기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퇴직금 5만원 이하이면 걸러내거든요. 그럼 거꾸로 두 번째로 근속기간을 크거나 같으면 15로 써주면 15년 이상인 사람 하나 딱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면서 저거인 거지. 이거나 저거이거나는 아니지. 그럼 이거는 가능하죠?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이건 가능하죠? 자, 여러분들 과장이면서 부장인 사람 있어요? 그건 없죠. 그렇죠.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는 돼요. 여기 그러니까 과장이거나 부장이거나 그러면 과장이거면은 또는 부장인 사람 골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항목이 같은 항목 내에서는 또는 조건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근속기간이 10년 내에서 20년 미만인 것만 걸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년보다 크거나 갖고 20년보다 작은 경우만 걸러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범위죠. 범위. 해당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10년보다 크거나 갖고 그리고 20년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에서 20년 사이라고 하면 10년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이에요? 그리고야. 10년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20년보다 작으면 100년도 되고 3년도 될 거 아니야. 그리고지 그때는 또.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항목에서는 또는 조건도 가능하고 그리고 조건도 돼요. 부장이면서 과장은 안 되지만 김씨이면서 이씨는 안 되겠지만 1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이건 된다니까?
이건 된다니까. 또 어떤 거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퇴직금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걸러라, 이건 가능하죠. 아니면 10만원 초과이거나 5만원 미만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많이 받는 사람이거나 저까지 받는 사람이거나 중간은 빼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항목에서는 그리고 또는이 다 돼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같은 하나의 항목이, 같은 항목에서는 엔드 조건과 오화 조건 또는 조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조건이 가능할 수 있다. 어떤 건 김씨이면서 박씨 이건 안 되겠지만 김씨거나 박씨거나 이건 되겠지. 그리고 퇴직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이거나, 그래서 많이 근속한 사람 아니면 세네 개인 사람 걸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항목이 서로 다르면 무조건 엔드 조건만 가능해요. 그리고 조건만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자동 필터 말고 고급 필터에서는 어떻게 한다?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가 시험에 잘 나오겠지. 예. 자, 지금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 2번은 뭐냐면 똑같은 데이터인데 얘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를 걸러내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어딘가에다 여기다가 조건을 여기다 만들던, 여기다 조건을 만들던,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데가 지정상으로 나와요. 지시상으로. 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2에 A 15번째부터 H 18번째, 이 안에다가 조건을 나열하래요. 여기다 조건을 쓸 거고요. 제가 좀 굵은 테두리 한번 걸러서, 자, 여기다 이제 조건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20번째, 여기서부터 그 조건에 해당되는, 아까 김지옥 과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께 나오면 되겠지. 자동 필터는 일단은 이 안에다 클릭하고 조건을 걸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남죠. 나머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남고 나머지 다 숨잖아요. 근데 고급 필터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이 데이터를 걸러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출력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출력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조건을 설정해야죠. 조건은 근속기간이, 그랬죠? 근속기간이. 여기다가 근속기간이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근속 한 칸 띄고 기간입니까? 근속 한 칸 띄고 기간입니까? 이거 틀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요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제일 좋죠. 똑같잖아요. 왼쪽, 오른쪽 색깔 상관없습니다. 글자만 정확히 맞으면 돼요. 글자만 정확히 맞으면 되고요. 자,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그냥 퇴직금이라고 써도 되는데, 잘못 써서 퇴직 한 칸 띄고 금 이렇게 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제일 좋다. 그리고 조건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쓴다? 크가 나갔다 15 이렇게 쓰면 되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 그랬어요? 미만이라 그랬어요? 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 나갔다 5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조건을 쓸 줄 알면 된다는 얘기죠. 자, 61쪽 하단에 보시면 15번째 줄에 걸쳐서 얘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마음에요. 예. 왜? 이 안에다 조건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다만 조건을 쓰면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조건을 이렇게 쓰세요 라고 명령을 걸면 어떻게 될까? 조건이 딱 두 줄이구나 라고 눈치채겠죠. 눈치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을, 이 경우에 조건을 거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겠죠. 자, 일단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을 하고요. 고급 필터를 걸 겁니다.
다시 보세요. 고급 필터를 걸기 전에 반드시 조건을 나열해 줘야 돼요. 출력되는 곳은 어차피 지정해 주면 되니까 나중 문제고, 조건을 미리 만들지 못하면 고급 필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급을 누르면 이렇게 고급 필터를 만들겠는데, 자동 필터처럼 필터링을 할 거는 아니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죠. 우리 시험은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나옵니다. 그럼 조건 범위, 두 번째 칸에 있는 조건 범위는 뭐다? 얘가 조건 범위죠?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자,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20번째라 그랬죠? A 20번째? 지정만 해주시면 되죠. 그 확인 눌러주시면 김재혁 과정 하나 나오면 정답입니다. 성공하셨어요? 다른 것도 해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4쪽) 한번 보실래요? 64쪽. 64쪽에 보시면 고급 필터 항목을 쓸 때 조건을 먼저 나열을 해야 됩니다. 고급 필터를 걸기 전에는 반드시 조건을 나열해 놓고 나서 고급 필터를 걸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A의 15번째부터 H의 18번째 사이 안에다가 조건을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나열해도 되는데 앞에다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키보드상에서 직접 근속기간이 15년 이상 퇴직금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글자랑 서로 다르면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정확하게 조건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책에서는 그냥 입력을 했죠. 그렇죠? 자, 64쪽 왼쪽에 보시면 전문가의 조건 두 번째,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는 두 번째 거를 보시면 고급 필터를 걸기 전에 반드시 조건을 입력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행에 필드명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해도 되는데, 이 안에 아무데나 조건을 걸어도 된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 조건을 거는 게 66쪽까지 보시면은 어떻게 절차가 있는지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예.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건을 잘못 걸었어. 이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럼 이 결과를 이렇게 지우지 마시고 남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번째 줄, 20번째 이 두 줄을 삭제를 해버리시고 다시 조건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가 조건을 정확히 썼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지 마시고 원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다시 고급 필터를 걸어 보겠지. 이때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건 범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복사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결과가 남는다라는 얘기죠. 네. 조건 복사 위치는 우리가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복사 위치가 여기 선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장소의 복사에 선택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얘를 선택을 해야만이 복사 위치가 걸려요. 복사 위치가 걸려요. 네. 자, 우리 책을 한번 줘 볼게요. 68쪽. 제가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보세요.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걸었어요. 지금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퇴직금이 5만원 이하죠? 자,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될까요? 줄이 다르죠. 줄이 다르죠. 그렇죠?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거나 또는 퇴직금이 5만원 이하이거나. 얘가 내려가도 돼요? 위아래만 다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처음에는 그대로 두고 다음 거를 내리는
방법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나이가 20세 이상, 급여가 30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급여가 300 이상인 사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뭐가 되는 거죠?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급여가 300 이상인 사람이거나. 자, 이름이 김별표라고 썼어요. 김별표. 이거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앞에 첫 번째 글자는 김이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별표는 아무거나 와도 좋다라는 올이란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양이 부산이라고 되면 뭐죠?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부산이 고향인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부산 사람,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면서 서울 사람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달라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죠?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또는 이씨성 중에서 서울 사람이거나. 이렇게 내리면 뭐죠? 김씨나 이씨나 부산이나 서울 사람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고양이 부산, 고양이 인천.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고향이 부산이면서 인천인 사람 이거죠? 그런 사람 뭐 어디 가면 자기는 부산이 고향이라고 어디 가면 인천이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이겠지 뭐. 예,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쓰면 뭐가 되죠? 부산이거나 인천이거나. 이런 경우는 얘를 안에다 뒤밀어요. 이렇게 같은 고향이잖아. 얘를 치워. 부산이거나 인천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고급 필터는 이걸 물어보는다는 얘기. 이렇게 쓸 줄 아느냐 하는 거. 조건을 내가 알아서 척척할 줄 아느냐 하는 거죠. 필기 시험에는 이런 경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또 지문을 만들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들려면 보기 중에서 고급 필터가 정확히 지정된 거를 골라보시오. 이렇게. 고향이 부산이거나 인천인 사람 찾아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근데 아닌 거를 또 찾아볼 수도 있겠고. 자, 두 번째 기출공일로 가볼게요. 기출공일. 기출공일을 가보시면은 이번에는 뭐냐면 조건이 좀 까탈스러워요. 생산부서가 생산 1부, 2부이거나. 자, 조건은 여기다 쓰래. 14번째 여기다 조건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생산부서가 생산 2부라고 썼어요. 이렇게. 그렇죠? 생산부서가 생산 2부라고까지는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2부 이거나 그랬잖아. 이거나 그랬으니까 다음 조건은 여기 같이 나열되지 않고 다른 줄에 나열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부산이 고향이 부산이거나 그랬으니까 다음 내용은 같은 줄에 안 오겠다 이거지. 이름이 김씨이면서 그러면 다음 조건은 옆에 있겠구나 이런 건데 이름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랬으니까 다음 항목은 무조건 줄이 다를 거다. 이걸 생각을 해야죠. 생산량이
900 이상 1500 이하래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면서 그랬으면 여기다 900 이상을 쓰면 되는데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900 이상은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그쵸? 근데 900 이상이거나 1500 이하잖아요. 그럼 900 이상이면서 1500 이상입니까? 900 이상이거나 1500 이하인 경우에요. 어떤 거예요? 자, 생산량이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거는 뭐예요? 생산 2부에서 생산한 물건 중에 생산량이 1500 이하인 경우이거나 생산량이 그냥 900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에요. 같은 줄에 있는 애니까 2부이면서 이런 거잖아. 이거는 뭐예요?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경우만 걸러내는 거죠. 이게 답이죠, 지금. 이게 답이죠. 이거는 뭐예요? 생산 2부이거나 900 이상이거나 1500 이하이거, 그러면 900 이상이면 만도 되고 1500 이하면 10도 되잖아. 그럼 다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있는 거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줄에 있어야죠. 900에서 1500 사이.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거나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인 경우. 요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는 여기 있는 거 다 출력했잖아. 근데 출력하는 게 좀 달라요. 제품 코드, 생산 부서, 생산량, 분량률, 최대 생산량은 빼래. 순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분량률, 생산 부서, 생산량, 제품 코드 순으로 출력할 수도 있죠. 순서에 한번 바꾸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요것만 갖고 하라고 한 것 같은데 18번 쪽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분량률이 먼저 들어가고 제품 코드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생산량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제품 생산 부서가 이렇게 들어올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분량률이 여기 있던 애인데 출력될 때는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 고급이지. 그래야 고급이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순서대로 나와란 얘기지. 즉 여기 있는 최대 생산량은 빼라는 거지. 빼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로 가겠죠? 자, 보세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로 가버리면 잘못하면 여기가 데이터 영역으로 인식돼요. 이거는 이미 여기를 데이터로 영역을 인식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가 범위가 정해져요. 여기를 가더라도 좀 아래가 안 잡혔잖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처음 고급 필터를 걸고 여기다 데이터 조건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를 걸면 여기가 데이터 영역이라고 선택이 돼요. 그럼 안 되거든. 그래서 원 데이터 안에다가 클릭만 해놓고 고급 필터를 가면 되고요. 우린 당연히 다른 장소에 복사한다 그랬죠. 조건은 당연히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겠고요. 아까 복사 위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데나 클릭했잖아요. 지정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항목이 다 나오는 건데 지금은 요 네 가지만 하래.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순서가 바뀐 대로 블럭을 정해주면 그 순서에 따라서 항목이 아래로 쏟아지는 거죠. 생산 2부이거나 900에서 1500 사이인 경우 나왔네. 여기는 2000이지만 생산 2부니까 나왔고, 여기는 생산 2부니까 나왔고, 생산 2부니까 무조건 나왔고, 여기 생산 3부잖아요. 근데 900에서 1500 사이에 끼었으니까 나온 거지. 네, 이렇게 나온 거지. 자, 69쪽에 보시면 거기에 범위를 어떻게 정해줬는지, 생산 부서가 어떻게 들어가고, 조건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줄에 저는 이제 위에 있는 항목을 복사해서 붙였지만 직접 키보드로 쓰셔도 된다 그랬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때 요 순서대로 꼭 복사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최대 생산량 여기다 먼저 찍고, 분량률 여기다 찍고, 제품 코드 여기다 찍고, 생산 부서 여기다 찍고, 생산량 여기다 찍고, 제가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조건 범위는 그대로 있는데 복사되는 위치가 이젠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예. 근데 이제 까먹고 아까 최대 생산량까지 여기 출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결과를 완전 삭제해버리고 다시 조건을 걸고, 아니면 요 데이터를 다시 복사해서 가져와서 해야 되겠지. 망쳤을 때는. 이름은 쉬운데 고급 필터가 또 이렇게 쉽게 내지를 않아요. 고급 필터 시험은요, DIAT라는 자격증이 제일 어렵게 내요. ITQ 말고 DIAT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다이어트는 아니고. 예. 제가 예전에 이 강의를 합니다 그랬어요. DIAT라는 자격, 이거를 제가 강의합니다 했더니 다이어트, 살 빼는 그 다이어트인 줄 알고, 선생님이 안 어울리는데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저 이거 잘해요 그랬더니 선생님 체형이 안 맞는데요 또 그러더라고. 체형이 아니고요 그랬더니 맞다, 그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했지. 이 다이어트 자격증, 이 DIAT 자격증이 엑셀 시험 중에서 고급 필터가 제일 어렵게 내요. 네, 제일 어렵게 내요. 근데 그것도 항상 나오는 유형이 있으니까 외우면 합격이지 뭐. 외우면 합격이지. 자, 기출공유 한번 가볼게요. 자, 생년월, 아까는 뭐 입사년월일이었었는데 입사일 날짜가 나오는데 생년월일 중에서 한번 볼게요. 5월 달에 생일인 사람 것만 걸러내래요. 그럴 수 있잖아. 아까는 여기다가 자동 필터를 걸어서 5월 달을 어떻게 걸러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월이 있잖아. 월 어디 있지? 이번 달, 이번 주. 아니면 지정을 해버려도 되지. 지정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날짜를 정해줘도 되는데, 5월 달에 입사한 사람만, 생일인 사람만 걸러내라 하면 여기서 걸러내기 어렵지 않아요. 할 수가 있다고. 해당 범위를 정해준다든지, 이번 달, 다음 달, 지난달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고급 필터를 걸면 엄청 어려워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5월인 사람에 대해서 걸러내래요. 걸러내기를 따로 뽑아내라는 얘기죠. 그렇죠? 조건 어디다 써라? A 15번째부터 D 17 요 안에다 조건을 쓰고요. 그러니까 5월이 생일인 사람만 걸러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걸러낸다는 얘기죠. 5월이 생일인 사람. 그러면 첫 번째 뭐를 해야죠? 생년월일을 써야죠. 항목 이름을. 여기다 항목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생년월일. 그래, 이제 5월인지를 여기다 조건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을 어떻게 쓰래요? 답은 거기 false라고 써있죠? 밑에 여기 보면 월 밑에 false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조건이 있거든. 는, months.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는, months. months가 뭔데? 월. 누구의 월? 이 데이터 중에 첫 번째 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 아까는 우리가 필터는 걸러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조건부 서식에서는 데이터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그 중에 요 첫 번째 거를 클릭해서 어쩌고 저쩌고 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터에서는 그냥 범위 안 정해주고 는 months 이 중에서 첫 번째 거를 딱 클릭해요. 그리고 5월이니 물어보면 얘 5월이에요? 6월이잖아. 엔터 탁 치면 아닌데? 그래서 뜬 거예요. 만약에 너 6월이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오, 나 맞아. 6월이야. 이렇게 나오겠지. 상관없어요? 얘가 5월인지 6월인지는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쓰면 되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라고 되겠지. 자, 조건을 이렇게 썼어요. 는 months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과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표시가 돼요. 표기가 된다고. 근데 여러분 false나 true는 뭐냐면 논리값입니다. 논리값이에요. 논리값으로 표기가 돼요. 표기. 너 5월이니? 물어봤잖아요. 너 생년월일에서 월이 5니? 이게 뭐야? 5월이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 얘기는 5월이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너 5월달 생일이니?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과가 뭐냐면은 맞으면 그래 나 5월이야 true야, 틀리면 false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 항목 이름 있잖아요. 항목 이름 이거 생년월일 항목 이름 있잖아요. 항목 이름인 생년월일을 사용할 수 없다. 이 생년월일을 지워야 돼. 이거 지워야 돼. 못 써. 아까 우리가 조건을 걸 때는 생산 2부이거나 900에서 1500 이상인 이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항목 이름을 써야 되는데, 반드시 써야 되는데, 조건을 물어봤더니 웬걸 얘가 참이요 거짓이요 둘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얘부터 지워야 돼. 쓰면 큰일 나요. 이게 엑셀 법이야. 그럼 다른 거는 어떻게? 고객 번호나 이름이나 여기 있는 거 있죠? 어느 항목 이름도 사용할 수 없다. 없어요. 즉 조건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나면 무조건 어느 항목 이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허전하죠? 허전하잖아. 그냥 거기다가 엉뚱한 소리를 쓰는 거야. 뭐라고? 사랑해요. 이렇게 써도 돼. 바보? 이렇게 써도 되고, 운명이야. 이렇게 써도 되고, 조건이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5월 조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쓴 거예요? 월 하고 쓴 거야. 아무거나 써도 돼. 여기 있는 거 아니면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안 써도 돼. 막 써도 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컴활 필기 시험에는 자, 조건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때 조건을 나열했습니다. 이때 보기 중에서 잘못된 걸 고르시오. 근데 여기다 생년월일 딱 써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땡 틀린 거야, 이건. 생년월일 이거 쓰면 안 돼. 이것도 어떤 거 쓰면 안 돼. 실기시험에서 쓰면 안 돼. 그럼 비워두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조건을 이렇게 썼으니까 고급 필터에서 제가 볼게요. 이 데이터 중에서 조건은 얘가 아니죠? 요거죠, 요거. 없어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 책에는 월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잡겠지만 비워두니까 요렇게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 안 되고 반드시 요렇게 잡아야 돼. 그리고 뭐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출력을 해주면 5월 거만 나오지. 그거는.
결과 맞으면 true로 틀리면 false로 표시될 때, 즉 논리값으로 표시가 되면, 논리값으로 표시되면 이때 항목 이름은 어떤 항목 이름이란도 사용할 수 없다. 즉 시트상에 있는 항목 이름은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아무 글자나 사용하면 된다. 빈칸으로 처리해도 된다. 요거만 알고 계시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얘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느냐? 아까 두 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생산 2부 2거나 뭐 900에서 1500 사이인 경우만 걸러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종종 나오고요. 이런 경우도 종종 나오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우리 모의고사를 한번 잠깐 볼까요?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나? 음. 253페이지 보시면은요, 전자상거래 시험 성적표에서 필기시험이 90점 이상이고 실기시험이 70점 이상인 데이터를 지정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하시오. 결과는 어디에다 이용해서 추출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가 80 이상이고 실기가 70점 이상이니까 같은 줄에 쓰면 되죠. 필기 크거나 같다 80, 실기 크거나 같다 7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제 꼭대기 6번에 4번에 예. 이런 거 나오면 좋아. 아주 단순하니까. 아마 안 나올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264쪽에 1분기 맥주 판매량 표에서 매출 수량 평균 이상이면, 아이씨, 이건 또 어렵다. 500 이상 이것도 아니고 평균 이상이래. 그럼 평균을 알아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월 2월이 50 이하, 이건 쉬운데, 50 이하, 80 이하 이건 쉬운데, 평균 이상이래. 이거 우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 빼버리고, 요거다 따로 쓰지 뭐, 여기다. 자, 조건을 만들어 볼까요? 구매 실적이 평균 이상인 경우만 걸러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매 실적이 평균 이상인 것. 그럼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야죠. 평균이 대략 91만 8,500인데 이 평균 이상인 것만 걸러내라 이거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재밌죠. 그렇죠? 그럼 조건을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그럼 구매 실적이 써놓고 이 밑에다가 평균 이상이라는 걸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이 얼마인지를 알면 크거나 같다 얼마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평균이 80이면 80 이상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계산을 해봐야죠. 자, 이렇게 쓸 겁니다. 는 크거나 같다 앰퍼샌드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썼어요. 자, 문제가 바뀌어서 구매 실적이 평균 이상인 경우만 필터링을 하시오라고 하면 구매 실적 항목 밑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걸어야 돼. 두 가지예요. 답이 두 가지니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건 우리 안 배웠죠?
앰퍼샌드.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다운편에 들어가면 무조건 메시지가 나와요. 다운편에 들어가면 무조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크거나 같다가 먼저 나와요. 는은 명령이니까 명령에 의해서 다운편에 들어간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앰퍼샌드는 요 왼쪽과 오른쪽을 결합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올까요?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요 평균값, 에버리지 된 평균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거나 같다 얼마 하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값이 얼마 이상이고 나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평균이 얼마인지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고급 필터 걸어서 조건 범위를 여기다 정해주고 복사되는 위치는 여기다 제가 출력을 하면 자 보세요. 구매 실적이 평균 이상인 게 평균 90만 8,500이니까 그 이상인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거래 횟수가 30 이상인 경우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 30 쓰면 되잖아요. 구매 실적이 평균이 얼마인지 알면 얼마라고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매 실적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를 써서 평균값을 도출해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함수를 쓰되 앞에 크거나 같다 값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그냥 다운표 안에다 명령을 걸면 그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앰퍼샌드는 요 왼쪽 거랑 요 오른쪽 거를 붙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요 답이 나온 셈이지.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 얘한테 물어봐도 되지. 야, 너 평균 이상이니? 라고 얘한테 물어봐도 되지. 나 아까 5월이니? 라고 물어봤었잖아요. 너 생년월일 5월이니? 물어봤었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야, 너 왜? 너 평균 이상이니? 물어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에버리지 써가지고 얘네들의 범위를 정해주고 네가 이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 물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여기 너 5월이니? 라고 물어봤잖아. 생년월일 중에 월이 5니 즉 5월이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요? 맞아 틀려 라고 대꾸 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얘한테 물어봐서 네가 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랬더니 true 또는 false가 떴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글자를 못 쓴다고. 이 조건의 결과가 true나 false가 뜨면 이 항목 이름을 쓸 수가 없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값이 표현되어 있으면 항목 이름을 당연히 써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항목 조건이 이렇게 결과가 true나 false가 뜨면 얘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 글자는 못 쓰니까 평균 이상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름을 심심하니까. 그래 놓고 조건을 이렇게 걸면 되고 여기다 결과를 출력하라 그러면 동일한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나오겠지 뭐. 근데 하나 더 나왔다? 얘가 나왔다. 얘가 잘못됐다. 잠깐만요. 얘가 뭐 이상하게 됐다. 여기 조건이 조금 이상하게 걸렸는데,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풀어봐야 우리가 좀 수월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방법론은 제가 지금 빨리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으시겠지만 제 이야기 뜻은 다 알아들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뒤에 있는 거 잠깐 더 볼까요? 어떤 문제가 보이는지 잠깐만 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353쪽. 근무연수가 저 4번입니다. 7년 이상이면서 상여 비율이 7% 미만. 그럼 어떻게 쓸까요? 그렇게 되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다가 만약 조건을 여기다 쓴다 그러면 근무연수가 7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7 이렇게 써야 되고, 상여 비율이 7%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작다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뭐 이상이면서 그랬잖아. 뭐뭐 이거나 그러면 얘를 내리면 되고, 뭐뭐 이면서 그랬으니까 얘를 같은 줄에 쓰면 되겠지. 그렇지. 요런 조건을 우리가 쓸 줄 아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그 아래 문제 잠깐 보실래요? 2번 문제. 표 2에서 호봉과 기본급을 이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데, 성과급은 어떻게 쓰래요? 호봉의 루트값 루트값 나왔어. 곱하기 기본급이래. 그럼 루트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 SQRT 쓰면 된다고. 밑에 SQRT라고 돼 있잖아요. SQRT 괄호 열고 호봉 클릭해주면 돼. 그러면 그 호봉에 대한 루트값, 스퀘어 루트값이 나온다고. 여러분 루트 2가 얼마예요? 루트 2 옛날 1.41 뭐 루트 7은 1.7 뭐 루트 3은 1.7 얼마? 루트 2 4는 그 루트 500.7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국어 선생님 알아? 아, 수학 선생님 아냐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보세요. 는 SQRT 가로 열고 뭐야? 여기다가 500.7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값이 이렇게 탁 나와. 이걸 어떻게 수학 선생님이 외워? 못하지. 500은 나오겠다. 500은 500도 어려운데 400은 20 곱하기 20이니까 400 맞네. 그렇죠? 그럼 401은 수학 선생님 죽지. 이제 계산 못하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계산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너무 걱정을 제가 요즘 강의를 하면서 놀리는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놀리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모의고사잖아요. 제가 인터넷상에 강의를 올려놓으니까는 어떤 분이 선생님 이 책에 있는 모의고사는 왜 안 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알아서 푸세요 그랬어요. 왜요? 또 그러더라고. 모의고사 안 나와요. 그래서 관연도 풀고 나서 할 일 없으면 모의고사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또 화를 낼지 몰라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시다. 관연도 문제. 시험 문제는 관연도 문제를 내용으로 기반해가지고 패턴을 내는 겁니다. 모의고사가 아니라. 예. 근데 혹시나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풀 겨를이 없어. 힘이 딸려서 못 풀어. 그래서 관연도만 푸는 거예요. 관연도. 관연도는 우리 얇은 책 있죠? 부록으로 된 거. 그거 갖고 풀 거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